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 부교수 오지연입니다. 대한핵의학회에서 준비한 강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암의 핵의학적 진단과 치료, 그 중에서도 PSMA 타겟팅 패시티와 라디오 파마슈티컬 테라피입니다. 이 주제는 핵의학과 의사로서도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새로운 대안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흥분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순서로는 PSMA에 대한 배경, PSMA 패시티 진단 성적, 그 다음에 루티슘-177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적인 측면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conflict of interest 여기 적었습니다. 아래 회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벌써 흥분했다 그러면 PSMA 펫과 치료제가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 대상으로 한 임상 근거가 아직 부족한데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PSMA 이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 PSMA 타겟팅 라디오 파마슈티컬은 새로운 것이지만 FDG 패시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또 아이오다인 131 테라피가 올해 8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아이오다인 테라피의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서는 나부할 수 있지만 이런 메소드들은 타임 테스티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PSMA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DG 패시티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성적이 별로이지요. 전립선암이 FDG 섭취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라디오 트레이서들이 전립선암 전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리피드보는 콜린펫, 패티 애시드보는 에세테이트 펫, 그다음에 아미노 애시드보는 플루시클로빈 패시티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PSMA를 타겟팅하는 컴파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갤륨-68 PSMA11이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 플로린 18 제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여러 가지 라디오 트레이서들이 이제 차세대로 개발 중이거나 연구 중이거나 검증 중에 있습니다.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 전립선 막특이 항원은 일종의 효소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고 아직 그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다양한 세포에서 발현이 될 수는 있으나 의미 있게 증가되어 발현되는 것은 전립선 상피입니다. 그래서 이 PSMA 역할이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셀룰러 패스웨이하고 이렇게 대화, 오고 가는 크로스토크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PSMA 익스프레션은요, PSMA 발현은 정상 전립선에서도 나오지만 전립선암, 특히나 고등급, 글리슨 스코어하고 이제 비례해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발현량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치료제를 썼냐, 환자분 치료 시점에 따라서 또 종양에 있는 진 뮤테이션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인자들이 PSMA 발현을 조절하는 되게 복잡한 기전이 얽혀져 있다고 합니다. PSMA가 일종의 효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효소의 엔자이매틱 액티브 사이트, 액티브 바인딩 사이트를 겨냥해서 컴파운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접하게 되는 컴파운드들은 대부분 다 이 글루타메이트 포켓 있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글루타메이트 유레이돌라이신, 유레아 기반인 컴파운드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늘색 보이는 여기에서 결합을 하면은 세포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테이트 캔서셀에서 계속 누적돼서 쌓이기 때문에 진단제나 치료제로서 이제 적합한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SNMI Appropriate Use Criteria에서는 갤륨 PSMA11과 플로린 18 제제, 그 외 여러 컴파운드들을 나열을 하면서 각 라디오 파마슈티컬 간에 이제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의미가 small difference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직 어느 하나가 월등히 좋다 나쁘다 그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클래스로 묶겠다 해서 PSMA 패스로 리퍼합니다. 저도 이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트레이서들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모두 PSMA 패스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장 이제 PSMA 패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미국 2022년도 버전인데요. 이니셜 스테이징 때 또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 때 모두 다
PSMA PET-CT가 기존 영상의 CT나 MRI보다 질환을 보는 예민도나 특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패널은 PSMA PET-CT를 1차 영상 검사로 추천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검사보다 성적이 좋은 건 확실한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사진을 몇 가지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rimary Tumor Detection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프로스테이트 보시기 전에 MRP 보시면은 Lacrimal gland, salivary gland 이런데 원래 이제 사진에서 많이 섭취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MA 발현도가 높은 거 플러스 다른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축적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유린 클리어런스에서 블래더 세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디텍션 이 PSMA 펫에서 되었고 조직학적으로 컨펌 되었고 그렇지만 MRI에서는 음성이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저희 기대치가 높을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나온 보고들을 보면은 기존 검사들과 대비하여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다라는 보고만 되어 있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플루시클로빈하고 PSMA 펫을 평가한 시스테믹 리뷰 메타애널리시스 보고가 올해 나왔었는데요. 플루시클로빈이 예민도, 특이도, 다이그노스틱 odds ratio 봤을 때 PSMA 펫일 것보다 성적이 조금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diagnostic odds ratio가 PSMA 펫이 이렇게 봐서는 더 높은 걸로 보이지만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primary tumor detection에서는 아직 PSMA 펫이 월등히 더 높다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리움 PSMA11하고 멀티패러메트릭 MRI를 헤드-투-헤드 비교한 임상 연구인데요. 싱글 센터이긴 하지만 프로스펙티브하게 진행되었고 모두 조직학적 컨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덱스 리전, 프라이머리 투머를 발견하는 레이트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PSMA 85%, MRI 83%. 물론 이제 몇몇 케이스 세컨더리 리전을 더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게 PSMA 펫이 더 우월하지는 않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겠고 MR 자체가 애너토미컬 이미징, 해박적인 구조를 더 잘 밝혀주기 때문에 로컬 익스텐션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MR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사실 PSMA 펫 MR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겠다고 추천을 하였으나 펫 MR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튜머 말고 노덜 메타스타시스에 대한 성적은 제가 또 다른 레디오 트레이서를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임상 연구 제목이 오스프리였습니다. 이건 플로린 18 제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앞서 보셨던 다른 사진들과 비슷하게 여기 셀리베리 글랜드 있는데 섭취 증가돼 있고 레날 클리어런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본 메타스타시스인데요. 이 연구에서 림프노드, 펠빅 림프노드에 대한 예민도가 조직학적 컨펌된 것과 비교했을 때 40.3%로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트레이서를 썼냐, 어느 임상 시나리오냐에 따라서 이제 보고된 바가 다양하긴 합니다. 펠빅 림프노드에 대한 성적이. 그래서 이게 좀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연구들도 다 아직 PSMA 펫이 음성이라고 해서 펠빅 림프노드 다이섹션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데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PSMA 펫이 스테이징 때 이제 아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distant metastasis detection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prostate cancer primary tumor 업택이 보이고 본 메타들 보이고 보시면은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이 작은 림프노드 여기 left retrocrural 노드에서도 섭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distant meta를 잘 발견하기 때문에 이 싱글 센터 스터디긴 하지만 이 또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였는데요. 또 다른 트레이서를 PSMA 11 펫을 가지고 본 거에서 스테이징을 했더니 이게 펫을 찍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57%의 환자에서 치료 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방향을 보시면요. 꼭 다 업스테이징은 아닙니다. 업스테이징, 다운스테이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테이징 말고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 군에서의 성적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입니다. PSMA 펫의 성적이 아주 좋은 군인데요.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가 의심이 될 때
해본 이 칸돌 스터디는 이 임상 연구, 이것도 플로리네이틴 제제입니다. PSMA 펫이. Correct Localization Rate를 보시면요. 우선 PSA가 2가 넘어가는 군, 여기는 5가 넘어가는 군에서 보시면은 Correct Localization Rate이 91%, 96%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0.5도 안 되는 환자군에서도 73.3%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군에서 치료 방침이 바뀐 게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각 색깔 바가 판독자 간의 성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비교적 균일하게 인터-리더 베리어빌리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분들, 실제로 그냥 진료 현장에서 하셨던 환자분들을 다 풀링해 놓고선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역시 PSMA 펫을 보았습니다.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환자군에서 봤는데 이거는 non-metastatic. 이 PSMA 펫을 찍기 전까지는 메타가 없다라고 생각한 환자군 200명에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196명에서 PSMA 펫이 양성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놀라웠던 거는 M1이 55%에서, 그러니까 메타가 없다라고 기존에는 생각하고 있었던 환자의 반수 넘는 군에서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발견하였고, 이것을 나중에 조직학적으로 컨펌을 하던 아니면 영상학적으로 팔로우를 하던 포지티브 프리딕트 밸류가 97%, 96% 이렇게 높아서 대부분이 진짜 트루 리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만 디스턴트 메타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골라온 사진들인데요.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 때 노달하고 렁 리전,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레프트 로어 로브에 있는 타이니 노즐이 있는데 사실 이걸 저희가 CT만 보고서는 메타스타시스를 먼저 주기는 쉽지 않을 텐데 PSMA 펫에서 강한 양성을 보여서 이 부분도 메타스타시스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치료하시고 나서 나중에 팔로업 사진에서 신호가 소실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진짜 메타였을 것 같습니다. 갤륨68 PSMA 11 펫이 올해 후반기부터 이제 보험이 되는데요. 크게 4가지 항목에서 급여가 됩니다. 진단 과정에서 이제 병기 설정할 때, 그다음에 재발 진단할 때, 근치적 치료 이제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찍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 판정에서 치료 방침을 변경할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타겟티드 바이옵시를 위해서 병변 확인이 어렵거나 이제 다른 검사를 모호할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반응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PSA가 보시면 98, 26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일부 큰 리전들이 이제 신호 섭취 줄어들고 범위 좁아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병변들은 보시면은 없다가 새로 생겼거나 더 커져가고 있는 병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PSMA 펫을 찍지 않고 그냥 PSMA만 보고 있었으면은 반응이 좋네 하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믹스드 리스판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PSMA 펫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치료 레지멘, 치료 프로토콜 따라가는 기준은 기존 검사를 가지고 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본스캔, CT, MRI를 바탕으로 근거로 이럴 경우에 치료를 이렇게 바꾸면은 예후에 더 좋더라 이렇게 나온 데이터인데, 자료인데, 그럼 본스캔에서 예를 들어서 3개가 새로 생겼다. 그 PSMA 펫은 몇 개가 그 본스캔에서 3개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자세한 기준은 저희가 데이터를 더 분석해서 쌓아가서 이제 확립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 좋고 좋다 PSMA 펫. 제일 큰 문제는 이제 availability인데요. 이게 지금은 조제시 제제로만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제시 제제 아닌 화합물들에 대해서 임상시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화합물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해서 써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화합물들을 비교할 단계가 아니고 쓰실 수 있는 거, 어베일러블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3장 루티슘 177 PSMA 라디오 파마스티컬 테라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루티슘 177 PSMA 치료를 하기 전에는 사진을 찍습니다. PSMA 펫을 찍어서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 높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루티슘 177이 베타 에미터여서 이거를 치료제로 주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사진은 그러니까 치료제 들어가고 베타 에미션을 주로 하지만 이제 소량의 감마가 나오는 것을 스캔으로 잡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들어간 거를 확인하였고 보시면 진단지에서 보였던 병변들에 그대로 치료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팔로우업 PCT를 PSMA PCT를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복부에 있던 림프노드 범위가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A도 240에서 13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SMA 펫 찍고 동면소 치료하고 팔로우업 스캔하고 저희 아이오다인으로 되게 익숙한 스킴이죠. 이거를 따라가는데요. 이런 루티슘 PSMA 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중요한 게 이제 크게 두 개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 멀티센터 테라피 트라이얼 이미테라피인데요. 이거는 메타스타틱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분에서 루티슘 PSMA와 카바시탁셀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비교를 한 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PSMA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카바시탁셀 군에서는 PSA가 50% 이상 떨어진 환자분이 이제 37%에서 루티슘 PSMA 치료제는 66%에서 PSA가 50% 이상 떨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PSA 50% 이상 떨어진 환자의 레이트 말고도 PSA Progression Free Survival도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에스코에서 이 테라피 트라이얼 환자군의 코호트의 3년 팔로우업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루티슘 617군하고 카바시탁셀하고 오버롤 서바이벌을 봤더니 19.1개월, 16.9개월로 유의 차이가 없이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상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거를 해석하실 때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 처음에 랜더마이제이션 되고 프로토콜대로 가는 다음에는 서로 크로스오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바시탁셀군의 환자분들이 루티슘 617을 많이 하였고 또 처음에 카바시탁셀군으로 랜더마이즈된 군에서 드랍아웃이 꽤 있었다는 사실 그걸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은 이미 밝혀진 알려진 치료제인 카바시탁셀과 비슷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MA Progression Free Survival도 좋고 또 환자가 리포트하는 아웃컴들이 더 유의하였고 그 다음에 adverse event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소식이 굉장히 기뻤는데 이제 3년 팔로우업에서 초기에 알고 있었던 문제 외에 추가적인 세이프티 이슈가 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티슘 177 PSMA 617 치료제랑 Standard of Care Alone을 이제 비교한 임상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을 이제 비전 트라이얼이라고 부르죠. 보면 다 트라이얼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 비전 트라이얼에서는 Standard of Care Alone, 그 상황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한 치료제, 거기다가 루티슘 617을 더한 것, 이 두 군을 보았을 때 보면 루티슘 PSMA 치료제가 들어갔을 경우 오버롤 서바이벌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군이 굉장히 헤빌리 프리트리티드, 이전에 치료를 많이 하고 페일하고 다음 치료 넘어가고 그런 환자분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adverse event,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그중에서도 bone marrow suppression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레이드 3 이상의 bone marrow suppression을 루티슘 617을 추가하였을 루티슘 177 PSMA를 추가하였을 때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림포피니아 이게 8%, 그다음에 루코피니아 2.5%의 환자분에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이르기까지 한 adverse event는 루티슘 PSMA 치료제를 추가했을 때 3.6%, Standard of Care Alone은 2.9%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흔한 빈도순이 아니라 저희 임상적으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세이프티 토픽들 별로 보면은 bone marrow suppression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rade 3 to 5가 23.4%의 환자분에서 나타났고 이게 레널 클리어런스를 하니까 레널 이펙트도 걱정을 하는데 레널 이펙트는 의외로 루티슘 치료제
더했을 경우는 3.4%, 스탠더드 케어 알론일 때는 2.9%였습니다. 그다음에 헤파토톡시시티도 2.4% 스탠더드 케어 알론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티시움 치료제 더했을 경우 2.8%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작용들 앞서 말씀드리지 제일 흔한 거는 피로감, 그다음에 셀리버리 글랜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입이 마르는 거, 구역, 빈혈, 식욕 감소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떡하냐? 특히나 본메로 서프레션이 있을 때 어떡하냐? 이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다음 치료로 넘어가지 않고 쉬면서 지켜볼 수가 있고, 아니면 다음 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지속되면은 약을 디스컨티뉴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티시움 177 PSMA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작용은 발생은 합니다. 치료제에 부작용이 있기는 하나 이게 막 예측 불가로 갑자기 난리가 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자분의 이제 디시즈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도스 이제까지 누적된 것들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수혈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며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부작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플리멘트에 나왔던 계속 비전 트라이얼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measurable disease, evaluable disease를 이제 영상학적으로 평가를 한 것인데요. 루티시움 PSMA 617을 더했던 군에서는 complete response가 9.2%에서 보였고 41.8%는 partial response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standard of care alone에서는 complete response가 있지 않지요. 그다음에 밑에 군에서도 evaluable disease에서도 보면은 complete response와 partial response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heavily treated 환자군에서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대감을 높이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분들 기능, functional assessment를 보는데 이제 function이 deteriorate 하기까지의 기간을 길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페인,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통증이 악화되는 시기까지를 미루어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통증 관련해서 저희가 경험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 오른쪽이 옛날이고 이 초록색이 PSA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PSA가 한동안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더블링 타임이 석 달이었다. PSA 더블링 타임이 한 달로 더 빨라지고 그러더니 2주 만에 이제 더블링 타임인데 이 시점에 루티시움 177 PSMA 치료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커브가 꺾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환자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통증 때문에 누워서 못 주무시다가 이 치료 들어가고 누워서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루티시움 PSMA 617 제제는 6번까지 치료를 할 수 있고 간격은 6주, 그 다음에 200ml 우선 픽스 도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용량 조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환자군에서 안드로겐 리셉터 이니비션도 이미 페일하고 그 다음에 텍센 베이스 키모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군들한테 이 루티시움 PSMA 치료를 해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멀티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임상시험에 포함되어 있던 환자분과 실제 그냥 진료 현장에서의 환자분들을 같이 섞어서 본 다국적 평가인데요. 루티시움 PSMA 치료가 성공할지 말지를 보는 건데 이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를 부여해서 그 총 점수에 따라서 환자분의 생존 확률을 따지는 건데요. 보시면은 진단받고 나서 이 치료 들어갈까지 시점이 짧을수록 안 좋고, 여기서는 키모테라피를 항암요법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항암요법을 했기 때문에 키모테라피를 안 한 환자군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아네미아, 그 다음에 PSMA 펫에서 치료 들어가기 전에 한 PSMA 펫에서의 SUV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 6 이런 게 사실 낮은 SUV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이 수치에서는 치료 성적이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 병변의 개수가 20개가 넘으면 안 좋다 그러고, 본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경험한 환자군 데이터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서 조금 더 베네핏을 많이, 뭔가 예후가 좋을 것, 치료가 성공할 것 같은 환자분들을 셀렉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기관 임상시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좀 더 이른 시기에 루티시움 PSMA 치료제를 하려고 하고, 또 다양한 병행 요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 정리하자면은 PSMA-PET의 진단 성적이 기존 검사들보다 좋고, 스테이징에서 변화 때문에 치료 방침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나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에서 성적이 우수하다. 하지만 치료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특히 반응 평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세세히 저희가 앞으로 더 작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루티슘 177 PSMA 타겟팅 라디오 파마스티컬 테라피는 여러 서바이벌 지표, 그다음에 환자가 보고하는 통증 등의 베네핏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톡시시티가 있지만 예상 범위 안에서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성공할 환자분들을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 치료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준비하는 데 도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